네, 만하임 중고차 지수가 최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고차 업계 역사상 최대 호황이 예상되고 실제로 주요 회사들의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도 지난 웨비나 영상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내연기관 신차 구입을 줄이고 전기차 인프라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미국 중고차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자동차 시장은 하나로 약 1200조 원 규모로 미국 소매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입니다. 이 중 중고차 시장은 약 1000조 원 정도로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고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 정도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4만 3천 개가 넘는 중고차 딜러 법인이 존재하는데요. 상위 100개 중고차 소매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 됩니다. 최대 중고차 딜러인 카맥스도 점유율이 2% 수준입니다. 과점하고 있는 회사가 없는 극도의 세분화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경험한 81%의 고객은 기존의 딜러를 통한 중고차 거래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직 9%의 고객만이 중고차 딜러를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엄청난 시장 규모 대비 후진적인 행태가 공존하는 시장으로 혁신이 필요한, 그리고 소비자의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이 있다면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해 거래되는 차량의 70%가 중고차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중고차 시장 침투율이 1%가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엄청난 잠재력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화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하는 이유는 이미 차량 구매 고객 중 86%는 구매 전 온라인으로 리서치를 한다고 합니다. 61%는 실제로 온라인으로 차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고요. 52%는 단 한 대만 테스트해보고 차량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즉, 중고차 오프라인 플랫폼이 온라인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바나와 부름을 분석해보기 앞서 두 기업을 요약하여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1년간 카바나는 40.29% 상승하였지만 부름은 55.48%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 차트를 보아도 카바나는 16.17% 상승하였지만 부름은 36.19% 하락하였습니다. 1위 카바나에 비해 2위 부름이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름은 최근 상장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카바나는 거래량도 높고 종목이 성숙한 모습이고요. 시가총액은 카바나가 약 55빌리언 달러로 3.24 빌리언 달러인 부름보다 17배나 더 큰 모습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은 3.34 빌리언 달러의 카바나가 762 밀리언 달러의 부름보다 4.4배 더 큽니다. 하지만 카바나가 적자의 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EPS는 부름보다 더 좋은 모습입니다. 카바나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17명에 그중 13명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을 정도로 주목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는 주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부름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는 7명으로 적습니다. 카바나에 비해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최신화가 잘 안 되어서 목표 주가에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바나는 2023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요.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큽니다. 이런 부분이 부름과 시가총액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부름은 2023년에도 여전히 적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바나와의 간극을 좁히려면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카바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바나는 딜러가 없는 직영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딜러가 없고 회사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 엔카나 케이카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서 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동차를 자판기처럼 보고 원하면 시승하고 그 자리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바나에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분기에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이미 상당히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바나의 다른 강점들을 요약하자면 차량을 이 길에 배송해주고 가장 많은 중고차를 보유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상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저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매도 굉장히 간단하고 판매도 간편합니다. 특히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중고차를 가치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차량당 연간 판매 이익이 연평균 95%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바나의 가장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한다면 미국 전역으로 차량을 무료 배송해주는 점과 카바나의 시그니처인 자동차 자판기를 통해서 고객에게 중고차 구매의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카바나가 바이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로 카바나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바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설비와 물류 네트워크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도 병행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 미국 내 인지도 1위가 되었고, 2014년 첫 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현재 299개의 매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카바나는 양질의 중고차를 확보하는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별 가격과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운반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분기 매출이 흑자 전환하였기 때문에 요새 빅데이터나 알고리즘 안 쓰는 기업을 찾기가 더 힘든데, 카바나는 실제 실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구분되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인프라 구축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초기 투자일 것입니다. 카바나는 이미 중고차 판매 인프라 구축에 성공하였고 계속 확장하면서 2위 기업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고차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카바나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로 고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도 세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 건강한 기업이고요. 최근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실적에 반영되면 주가의 업사이드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차량 한 대를 판매하였을 때 발생하는 마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라인 중고차 업계에서 가장 유력한 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판매 대수와 지점 수, 월 평균 방문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1년 실적이 발표되어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초호황이었던 올해 중고차 시장을 고려해 본다면 긍정적인 지표의 증가 폭은 올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브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전설인 빌 밀러가 3년 안에 2배 오를 종목으로 브룸을 추천해서 더욱 유명한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카바나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카바나에 비해 긍정적인 유저 경험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룸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매 후 7일 안에 차에 문제가 있으면 100% 환불해주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중고차 구매, 판매 모두 가능하고 자체적인 차량 감정 알고리즘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룸은 카바나와 다르게 오프라인 판매 없이 100% 온라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브룸이 독자적인 강점으로 내세우는 요소는 차량을 실제 주행해서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차량을 리컨디셔닝하여 차량 품질의 일관성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리컨디셔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2015년에 인수해서 차량 정비와 실내외 세차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브룸의 유일한 오프라인 사업부입니다. 회사 총 매출의 2019년 기준 약 32%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카바나는 매출의 90% 이상이 자동차 판매인데 반해 브룸은 조금 복잡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의 부분은 카바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카바나와 유사하고요. 최적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 보관 및 배송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도 유사합니다. 브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수리센터, 경매, 물류, 소비자 금융, 고객 응대 이런 부분에서 직접 투자를 줄이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알고리즘 쪽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2021년 1월에 AI 기반 자동차 디지털 서비스인 카스토리라는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SEC 서류에 따르면 카스토리는 매월 1,800만 개 이상의 소비자 패턴 분석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정확도 높은 예측 데이터 분석을 브룸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카바나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역시 온라인 중고차 판매량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다만 차량 한 대 판매당 마진이 2018년에 제일 높았고 오히려 2019년과 2020년에는 줄어든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등록 차량 대수도 약 16,000대 정도로 카바나의 반절 정도는 따라온 점은 긍정적입니다. 월 평균 방문자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은 브룸도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꽤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중고차 거래 회전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물류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카바나보다 흑자 전환이 느린 이유로 보입니다. 결국 부름에 투자하는 포인트는 부름이 카바나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보다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서 침투율이 높아졌을 때 확실한 2위 포지션 또는 카바나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별되는 플랫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요. 카바나에 비해 마진이라든지 인프라, 데이터, 유저 경험 등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부름의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재무 상태와 실적을 계속 지켜보다가 이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흑자 전환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졌을 때 들어가는 것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죠. 구매자의 82%는 시승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판매에 온라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카바나나 부름 모두 아직은 둘 다 적자 기업이고요. 자동차 업계가 성장성을 크게 반영해주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섹터입니다.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신차 판매 대수는 35% 감소했지만 중고차 판매는 10% 정도만 감소했다고 합니다. 차량은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의지만 중고차는 경제 호황이건 불황이건 쉽게 역성장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도 투자의 매력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온라인 침투율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높아질 텐데 그 시기까지 꾸준히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마존이 처음 리테일 시장에서 무료 배송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건 기존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이용한 규모의 경제를 빨리 이루고 비용을 줄여서 플랫폼이 확장성을 갖는 날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흐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